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 1기 2주차 실무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부분은 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자료 7의 거래 사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요 7번에 나온 거래 사례를 뭐 토지의 거래 사례 비율법이라든지 일괄 거래 사례로서 이제 활용을 하였던데, 그 부분은 문제 분석에서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는 수험 생활 때 그 실무를 풀면서 총 3단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 분석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바로 대상 물건 확정입니다. 대상 물건 확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들만 뽑아서 발췌하면서 문제 분석을 첫 번째로 하였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확정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평가 방법을 떠올리면서 사례나 자료를 배분하는 단계, 여기서 플러스로 사례 선정 혹은 비교 표현지 선정까지 하는 단계로서 자료를 읽어 나갔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제 뭐 시점 수정치라든지 개별 요인 비교치라든지 그 밖의 요인 비교치와 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 뭐 다른 예로 들자면 뭐 분해법이라든지 뭐 한정 가격이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숫자에 관련된 부분을 3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단계를 설정을 한 후에 문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상 물건 확정. 두 번째, 평가 방법에 따른 사례 배분 및 사례 성정. 그리고 세부 논점 해결 및 디테일한 숫자 만들어 내기. 간략하게 이번 문제를 같이 조금 보면서 제가 저희 문제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 텐데요. 뭐 문제를 읽어가면서 복합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받아서 요게 기준 시점이고, 뭐 시장 가치를 산정하시오 45점이구나 하고, 첫 번째로는 자료 제목에 우선 형광 편지를 이렇게 합니다. 자료 1에 대상 물건 개요가 나오고, 두 번째로 건축 당시 상황이 나오고, 이렇게 소 제목에도 저는 이렇게 형광 편지를 했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제조달 원가에 대한 내용이고 직접법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속 자료 제목에 대한 체계를 잡아 나갑니다. 대상 부동산의 현 상황이라고 해서 치유 항목 분해법이구나, 이거는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거 적어가면서 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내용 연수 나왔고 감가 수정 자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구나, 다 분해법 자료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자료사에는 표현지 공식과 나오고, 개별 요인 비교가 가로 조건 기타 요인 평점으로 나왔구나, 그럼 나중에 가로 조건을 나왔을 때 체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료 6번 시점 수정 자료 나오고, 거래 사례 자료 나오고, 거래 내역이 나오고, 표준적인 건설 사례 자료가 나왔구나,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제조달 원가의 간접법이구나, 이건 직간 두 개 다 나왔구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제 고려사항에서 제조달 원가 나는 이거 뭔 줄 알아. 그리고 감가 수정 산정 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산술 평균으로 하라 해서 이렇게 별표를 쳤어야 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단계가 시작입니다. 즉 대상 물건 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찾아서 읽어 내려갑니다. 저는. 네, 그러면 다시 형광 펜치를 1차적으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 분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대상 물건 확정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만 발췌해서 읽어 내려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제목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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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제가 다른 색깔을 하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대상물권 계양에서 이제 토지 건물이 있구나. 아, 얘는 준주거 지역이고, 뭐 동작구 사당동이구나. 그리고 면적은 이거구나. 아, 그리고 중로각지구나. 중로각지를 보자마자 아까 전에 형광 펜치를 하면서 그 비준표가 나왔던 거를 기억하면 바로 찾아가서 중로각지에 이렇게 네모를 쳐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중로각지 하고 나서 이제 토지는 요렇게 되는구나라고 하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이고 5층 총 6개층이구나. 용도는 업무용 및 상업용이구나. 그러면 네, 여기에 업무용, 상업용 이용 상황을 건물의 용도를 가지고 토지의 이용 상황을 확정하는 단계. 그리고 각 층은 300제곱미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아, 복합 부동산이구나 라는 걸 대상물권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각각에 들어가서 3단계에서 볼 내용이지, 지금 대상물권 확정을 하는 1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아예 보지 않고 다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1단계에서 볼 내용은 없고, 이런 식으로 보면 대상물권 확정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 네. 그냥 복합부동산의 토지 건물에 뭐 토지 준주거의 업무 상업용의 토지 이용 상황을 가지고 건물은 요 정도다. 요 정도의 대상물권 확정만 하는 문제. 즉, 요번 문제에서는 대상물권 확정에 대해서는 큰 논점이 없다. 아, 그러면 2번과 3번에 좀 더 뭐랄까, 치중을 해야겠다, 초점을 맞추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2단계는 평가 방법에 대한 사례 배분 및 어떤 사례 선정에 대한 단계인데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대상물권 확정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자료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요거는 사실 문제지에 적지 않는 내용이고, 여기서 복합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이면 평가 방법이 머릿속에 이제 쫙 나열이 되어야 합니다. 개별물권 기준, 토지 건물, 그리고 일괄평가,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 수익환원법. 이 중에서 2번 문제는 어떤 평가 방법을 선정을 해야 하지, 어떤 평가 방법을 써야 하지라는 거에 초점을 두면서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또 발췌해서 읽는 겁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자료 위에서는 대상 건물의 신축 당시 상황, 아까 처음 문제 분석할 때다시피 여기서는 건물의 원가법에 RC의 직접법 이렇게만 적어놓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또 나중에 3단계에서 다룰 내용이지, 지금 다룬다면 이게 문제 분석이 계속 꼬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문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자료 2번은 요거에 대한 자료이고, 자료 3번은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건물의 원가법에 들어가서 감가 수정에 대한 내용에서 분해법이 나왔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네. 기타 사항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래도 요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구나. 이거 전부 다 3단계 가서, 즉 디테일한 숫자 만드는 부분에서 건드려야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자료 4번을 보면 인근 지역의 표현지 공시가, 이건 당연히 토지의 공시가 기준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례 선정까지, 비교 표현 선정까지 2단계였으니까 여기서 선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준주거니까 일상 지우고, 중로 각지였고, 이용 상황이 이제 주상용 주거용인데 여기서는 주상용으로 가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번 선정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요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개별 요인은 여기 네모 쳐주고, 네. 시점 수정은 나중에 시점 수정치 만들어야지 하면 되는 겁니다. 즉 3단계에서 해야 할 내용이다. 자료 7을 봤을 때는 이제 거래 사례가 나왔는데, 이 거래 사례 자료를 봤을 때 아까 전에 처음에 고려 상황에서 했던 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산술 평균치로 적용한다라는 말을 보았고, 그걸 기억을 한다면 이제 문제가 끝났으니까, 감가 수정 방법에서 내가 본 거는 분해법밖에 없는데, 한 개를 더 플러스 1 더한다? 뭘 해야 하지? 한 고민을 하면 자료 7번이 이제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 감가 수정이구나.
이게 문제 분석의 가장 핵심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 분석의 사고 과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려 사항에서 봤을 때 감가수정액을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라라고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감가수정 방법에는 무엇이 있지? 아까 내가 훑어봤을 때 분해법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더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자료 7번을 봤을 때 요게 떠올라야 합니다. 즉 토지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뭐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거래사례 비교법은 아니다. 즉 감가수정을 만드는 부분에서 시장추출법을 쓰는 것이었다. 네, 요게 제가 제시한 문제 분석 2단계에서 자료 배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2단계가 끝나면 다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가 방법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밖에 없고 건물은 원가법을 가는데 그 중에 RC는 직관이 있고 감가수정에는 분해법과 시장추출법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3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숫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직접 간접법에서 이제 배제 항목 같은 것도 선정하고 시점 수정 같은 것들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3단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연습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뭐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계속 훈련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 3단계라는 거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들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들만 발췌해서 자료를 읽어 내려가라. 그래야만 실수 없이 문제 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상물권 확정하고 난 다음에 직접법에 대한 자료가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RC의 직접법만 해야겠다라고 넘어가야 하지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해버리고 다시 자료 뭐 3, 4, 5를 본다면 이 큰 흐름에서 깨어집니다. 네.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지금 내가 뭐 어디 갔다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들만 발췌해서 읽어내려가는 문제 분석 연습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문제 분석이 될 거입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2번, 1번의 문제에서는 2번과 3번, 즉 평가 방법에 대한 사례 배분 및 디테일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에 힘주는 문제다라는 거를 문제 분석을 끝내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다. 이런 거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겠다는 판단 후에 답안 작성을 하시고 계산기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이번에 제출한 답안인데 여기서 보면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셨죠? 네, 요거는 이제 또 얘는 일괄 거래 사례 7번에서 나왔던 자료 7번에서 나왔던 거래 사례는 일괄 거래 사례법에 쓰는 자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잘못 분석한 제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시장 추출법이라고 발견하셨지만 처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즉 건물의 거래사례 비교법인 줄 알고 적으셨다가 아니구나 하고 X 치고 제대로 이제 방향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은 이 시간 자체가 로스이기 때문에 문제 분석에서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분은 이제 토지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셨죠. 네, 마찬가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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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부분은 목차화 혹은 주석 처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목차화와 주석 처리는 논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출제자에게 너 이거 물어봤지? 나 이거 중요한 거 알아. 그래서 목차로 만들어냈고 혹은 주석 처리까지 하면서 너에게 난 이거 발견을 했다라는 거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취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가져온 거는 이제 RC에서 직접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접법이 나오면 두 가지를 꼭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시점 수정, 즉 이 직접법에서 나오는 직접 공사비가 언제 시점인지, 몇 월 며칠인지, 즉 준공 시점이 몇 월 며칠인지 그거 확인하시고 기준 시점과의 시점 수정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제 항목이 기출을 살펴보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머릿속에 알고리즘식으로 직시배, 저는 이런 식으로 수험 생활에 이렇게 두 문자를 땄었는데요. 워낙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쳐가지고, 특히 시점 수정은 제가 되게 많이 놓쳤던 부분이어서 가지고 직시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들고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RC에서 직접법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목차화 혹은 주석 처리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요 답안지를 보면 제조달 원가 안에 직접법이랑 목차 안에 요런 식으로 이제 했고, 심지어 시점 수정은 빠뜨렸죠. 네. 두 번째 답안지를 보면 여기 시점 수정은 주석 처리로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 건물 공사비 내역 기준이라고 하였지만 배제 항목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직시배를 외워서 빠뜨리지 말자를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은 논점 혹은 주석 처리를 해서 강조하자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김수영 평가사가 직접 쓰신 답안지인데, 이제 직접법 안에 건축 당시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시점 수정에 대한 논점을 목차화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해서 뭐와 뭐는 제외하였다라는 거를 딱 눈에 보이게끔 답안지를 적어 주셨는데, 요런 답안지를 네, 계속 필사하고 자기 답안지와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시간을 복귀하시면서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